장애 유형별 관리 두 번째, 기타 장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면 임신했을 때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보호하고 신체 변화를 살피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만할 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마련입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내부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임신 기간과 출산을 큰 문제 없이 겪어낼지 걱정하게 되지요. 장애인 임신부는 장애가 없는 임신부보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될 수 있는 대로 불편을 줄이고 분만 시 생길 만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큰 문제가 생길까봐 무조건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서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생각하세요. 질문 1. 시각장애 여성이 산부인과를 선택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시각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비장애인 임신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각장애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과루 1. 분만이 가능한 병원.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에서 산정관리를 시작하면 아기를 낳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분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다시 한번 옮겨야 합니다. 병원 구조를 익히고 새로운 의료진과 친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과루 2. 모자동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병실에, 아기는 신생아실에 따로 머물다가 모유수유 시간에 수유실에서 만납니다. 모자동실은 엄마와 아기가 같은 병실에서 지내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 산모는 다른 산모들처럼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볼 수 없는 것이 섭섭할 수 있고 낯설고 비좁은 수유실에 자리 잡고 아이에게 젖을 몰려야 하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자동실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과루 3. 가까운 병원. 시각장애 임신부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러 다니기 위해서는 가깝고 이동할 때 장애물이 없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과루 4. 시각장애를 잘 이해하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 안타깝지만 아직은 시각장애인을 잘 이해해주는 의료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평소 단골병원을 정해두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진과 함께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시각장애로 자꾸 배를 부딪히는데 아기에게 위험하지 않나요? 답변. 배가 나온 시각장애 임신부는 주변의 가구, 사람 등에 배를 부딪히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시각장애 임신부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를 보호하려고 애쓰곤 하지요. 그러나 이 정도로 아기가 아프거나 다칠까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엄마가 배를 어딘가에 살짝 부딪혀도 아기는 잘 모릅니다. 자궁 안에 양수라는 물주머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가 나온 임신부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옮겨가면서 평소보다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다치지 않도록 평소보다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3. 시각장애도 유전이 되나요? 답변. 시각장애 중 80%에서 90%는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후천적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시각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백내장, 황반변성증, 각막 혼탁,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대부분 노인성 질환과 관계 있으며 사고와 관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임기 여성 또는 남성의 시각장애 원인으로 유전될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하는 경우는 무홍체증, 황반변성증, 망막색소상피변성 등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크기, 신체 구조, 양수의 양, 태반의 위치 등을 점검함으로써
아기가 잘 자라고 잘 지내고 있는지, 자연분만이 가능할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아기의 모습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초음파 화면을 알아본다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신호를 통해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지요. 사실 시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기의 몸 일부를 보여주는 초음파 영상을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초음파 영상은 아기가 커질수록 점점 일부만 보여주므로 더욱 알아보기가 힘들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각장애인 엄마나 아빠가 초음파 영상을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척이나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초음파를 볼 때 의료진에게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목소리로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아기는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고 양수와 태반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아기 얼굴이 엄마의 배 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코랑 입술이 보이고 왼손은 뺨에 대고 있어요. 다리는 양반다리처럼 꼬고 있고요.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한 시각장애 여성은 의사가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되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물론 엄마 또는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어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의 심장 소리를 함께 들으며 인사를 나누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 4. 청각장애 여성은 의료진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답변. 청각장애 여성은 다른 질병이 없다면 의학적으로 비장애인 여성과 큰 차이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수어 통역사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통역사가 없다면 의료진과 대화 방법을 미리 상의하고 소통 방법을 맞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청각장애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닌다면 출산까지 10번 정도 담당 의료진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청각장애인을 잘 이해해주는 의료진을 찾기가 아직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단골병원을 정해두고 의료진과 함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과후 1. 의료진에게 구화, 필담, 수어 통역 등 자신에게 편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립니다. 방과후 2. 미리 설명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민감한 산부인과 진찰에 크게 당황하게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방과후 3.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커튼을 친 산부인과 진찰실, 어두운 초음파 검사실에서 의료진의 입모양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방과후 4. 의료진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분만실에서는 간단한 의사소통 신호를 약속하거나 필담, 수어 통역사 등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질문 5.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변. 많은 청각장애 임신부들이 수어 통역사를 필요로 하면서도 이 때문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은 임신부 대신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수어 통역사와 대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수어 통역사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며 수어 통역사에게 중요한 신체 부위를 보이거나 민감한 대화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6. 청각장애 때문에 아기에게 태교를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많은 청각장애인 부모가 태교를 걱정합니다. 태교라고 하면 대부분 음악을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소리를 이용하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아의 청력이 일찍부터 발달해 20주 정도 되면 어른과 거의 비슷해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름다운 음악이 직접 아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엄마의 귀를 즐겁게 해서 간접적으로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크고 두꺼운 귀마개를 꽂은 것처럼 엄마의 자궁과 양수로 둘러싸인 태아가 음악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태교는 엄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
공기 좋은 곳에서 걷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태교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 꼭 책을 읽어주고 싶다면 가족 중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책을 읽어주거나 말을 시켜주면 됩니다. 태아는 엄마의 높은 목소리보다 아빠의 낮은 목소리를 좀 더 잘 듣는다고 하니 아빠가 엄마 역할을 대신해도 좋겠지요. 말을 걸거나 책을 읽어줄 사람이 옆에 없다면 녹음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직접 아기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지 못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질문 7. 청각장애도 유전이 되나요? 답변. 부모의 청각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은 가족 중 누구에게 몇 명에게 청각장애가 있는지, 청각장애와 관련된 부모의 가족력, 청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 소음 노출, 감염 등 환경적 위험 요소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난청이 있든 없든 신생아가 고도난청으로 태어나는 것은 대략 1000명 중 1명 정도, 그러니까 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천성 난청의 약 50%는 환경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유전적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 풍진에 감염되었을 때, 아기가 출생 전후 뇌수막염에 걸렸을 때, 아기가 출산 시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천성 난청의 나머지 50%는 유전성 체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전자의 위치와 특징에 따라 다양한 유전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아기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둘 다 난청인 경우 부모의 난청 유전 방식에 따라 아기가 난청일 확률은 10%에서 100%까지 다양합니다. 난청에 대한 유전 상담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아두세요. 방과후 1. 선천성 난청의 약 50%는 유전적 체질과 관련이 없습니다. 방과후 2. 아기가 정상이든 난청이든 다음 아기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다양하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참고로 유전 진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첫 번째 가족계획을 참고하세요. 질문 8. 지적장애 여성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지적장애 여성은 피임을 하지 않으면 남성과 한 번만 성관계를 했다 해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자신이 임신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삭이 되어서야 주변에서 알아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임신을 계획하는 다른 임신부들과 달리 엄마 역할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임신 중 위험한 약물이나 술, 담배 등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질문 9. 정신장애 여성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정신장애 여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신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철저하게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안전한 약으로 바꾸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을 중단할 수 있어요. 가족, 주위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2장 5번째 임신 중 약물 사용을 참고하세요. 질문 10. 뇌전증 장애 여성은 임신하기 전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의논해 임신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경련제는 보다 안전한 약으로 바꾸거나 2년에서 3년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다른 임신부보다 용량이 큰 엽산을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항경련제는 혈중 엽산 농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2장 5번째 임신 중 약물 사용을 참고하세요. 질문 11. 내부장기에 장애가 있는 여성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다음과 같이 내부장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임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반과로 1. 신장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 반과로 2. 심장장애,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 반과로 3.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정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 반과로 4. 호흡기 장애,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장애. 반과로 5. 장루, 요루 장애, 배변, 배뇨 기능 장애로 인한 장루, 요루 시술을 한 경우. 심각한 질병이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혈액량과 혈액 조성이 변하고 체중도 늘어나므로 심장, 신장, 호흡기 등의 부담이 늘어 결국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부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임신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질문 12. 장루, 요루 장애가 있는 여성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장루, 요루 장애 여성 역시 장루 또는 요루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감염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이상이 없다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담당 의사와 신중하게 의논해 임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